이번 시간에는 엣지 임펄스 플랫폼이라는 게 뭔지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은 어떤 그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뭐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컴퓨터 비전 쪽이 아닌가 싶어요. 컴퓨터 비전도 있고 사운드를 갖다가 하는 것도 있고 뭐 제스처라든지 뭐 스켈레톤 골격을 찾아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사물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판단해주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우리가 뭐 파이썬이라든지 기타 여러 또 다른 랭귀지를 공부한 경험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이 플랫폼을 사용할 거고요. 엣지 임펄스라고 웹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해당 사이트가 바로 나타날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런 식의 홈페이지가 보이고요. 처음에 여기 보면 Get Started 해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은 로그인 후에 하면은 제일 처음 회원 가입하고 나면은 회원 가입 그럼 웰컴이라고 해가지고 정보가 나타날 거예요. 예. 여기서 한 5분 정도 드리면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그냥 계속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와 비슷한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제 걸 한번 들어가 보면은 뭐 이와 같은 식입니다. 왼편에는 윈도우 트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가운데 크게 이 프로젝트 이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우리가 쓸 디바이스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은 여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디바이스 선택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건 ESP32S3인데 현재 여기 엣지 임펄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모델로 ESP-i라고 하는 녀석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뭐 기타 등 여러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에스프레시브에 놓은 ESP 계열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ESP32i 요거 선택하겠습니다. 패밀리 그룹은 ESP32 계열이고요. 쿨럭은 240 MHz 정도로 되고 있다. 램 4, 롬 4, 그리고 뭐 요 정도인데 이거는 디폴트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습 모델만 만들고 그걸 그대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크게 막 수정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해서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디바이스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프로젝트 명이 있는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이름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부분은 뭐 아이디가 보이고 있고요. 제 이름에서 이 프로젝트 요걸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ESP32 S3라고 할까요? 네. 컴퓨터 비전 뭐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만 만들게요. Change 프로젝트 네임. 자, 그러면 밑에 Getting Started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강의로 좀 보면 첫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는 대시보드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 프로젝트명 수정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할 거는 머신러닝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시킬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Collect New Data라고 하는 부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학습시킬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학습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나면은 데이터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사진에서 이 부분은 무엇이다 라고 답안지와 같은 이름들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라벨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그 머신러닝을 통할 때 이 라벨링을 보고 그 영역에 있는 사물들을 갖다가 얘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턴을 찾아내게 돼요. 그 패턴 찾아준 걸 뭐 러닝을 통해 가지고 또 함수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플로이먼트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배포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을 해주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생성 파일은 라이브러리로 전에 한번 아두인 IDE에서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거 배웠잖아요. 예,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현재 여기 만들어진 녀석을 그대로 ESP32에다가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음, 전반적인 흐름 보면은 일단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Collect New Data 누르시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선택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있는 거는 휴대폰으로 이 QR코드를 찍으시게 되면은요. 이 QR코드의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가지고 휴대폰의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그 정보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엣지 임펄스라고 하는
요쪽으로 바로 전송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필요한 정보를 촬영을 하셔도 되고, 옆에 있는 거는 PC 카메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영상을 쭉 찍으시고, 영상이라는 게 아니라 사진을 쭉 촬영을 하시고, 그 파일을 갖다가 통째로 PC에 있는 파일을 엣지버스 웹사이트로 전송을 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있는 거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바로 사용을 해주는 방식인데, 현재 우리 저 ESP32S3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으니까 얘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요. ESP32 캠 또는 ESP32i 뭐 그 버전을 쓰시게 되면, 개발 보드 쓰시면 여기에 바로 연결해 가지고 촬영을 해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지원을 안 할게요. 간단하게 보시면 QR코드 찍으시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콜렉트 데이터 하시고 나서 여러분 휴대폰에서 데이터 수집할 종류를 선택을 해주라고 합니다. 콜렉팅 이미지 또는 오디오 또는 모션 뭐 요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미지에서 어떤 사물을 분석해내는 그런 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휴대폰 접근을 했다면은 앱이 휴대폰의 카메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해달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예, 그거에 눌러주시면은 현재 보이시는 화면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서 캡처라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촬영이 되어 가지고 엣지 인포스 웹사이트에 데이터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은 파일을 갖다 업로드하는 방식인데, ESP32에 라이브러리 얘를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개발 보드에 다 있는 카메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웹캠 있으시면 웹캠을 쓰셔도 되고요. 따로 제가 지금 웹캠을 현재 영상 녹화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웹캠을 쓰지 않고 ESP32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갖다가 웹캠처럼 써서 영상 찍는 걸 진행을 할까 해요. 자, 컨트롤 시프트 I 누르셔가지고 라이브러리 매니저 열어주시고요. 거기서 검색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엘로컨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엘로컨트 ESP32 캠이라는 걸 검색을 하겠습니다. 엘로컨 QU ENT ESP32 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분이 그 올려놓으신 파일이 바로 나타나네요. 요거 그대로 설치할게요. 강의록에서는 버전 2.7.13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일단 2.7.15 설치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바꾸겠습니다. 예, 설치했습니다. 자, 설치 완료했고, 그러고 나서 이 라이브러리 활용은 예제에 쭉 내리면 사용자 설치 코드 있죠? 거기에 Eloquent ESP32 Cam Collect Image for Edge Impulse라고 하는 예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SSID하고 패스워드도 물어보네요. 예, 앞서 했던 것과 같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바로 PC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수정하셔가지고 업로드 바로 해주세요. 와이파이 IP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해가지고 제가 업로드 완료했고요. 업로드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 켜시면은 커넥터 네, 커넥팅 되고 나면 이렇게 주소 나오죠.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주소 카피 해가지고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앞서 봤던 거 비슷한 화면이지 않습니까? 비디오 웹 서버라고 했을 때 봤던 거와 유사한 사이트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 있는 스타트 콜렉팅 하면은 현재 있는 화면이 촬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주먹이 있다 그러면 스타트 콜렉팅 하면은 이 주먹을 움직일 때마다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멀리서도 하고 멈추려면 스탑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촬영된 사진을 한 번에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파일 이름 정하시면 되는데, 이거 정하실 때 웬만하면 여기 관련되는 이름으로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기니까 어, 락이라고 할까요? 락. 확인하면은 zip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현재 불안하니까 다운로드 못하겠다 하는데 이거 계속 다운로드 선택해 주시면 다운로드 진행됩니다. 폴더 한번 열어보면 다운로드 폴더에 이 이름으로 하나의 압축 파일이 들어왔고요. 예, 압축 풀어보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정의했던 이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촬영됐던 시간 순으로 쭉 이렇게 파일이 모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학습시킬 데이터를 여러분이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진 파일이나 뭐 학습시킬 데이터 파일이 존재한다면 그 파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이와 같은 방식 쓰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계속 버튼 눌러줘야 돼서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쓰고 있는 ESP32에 있는 카메라 그대로 활용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식으로 라이브러리 설치해서 통째로 촬영을 하시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른 물체를 내가 학습용으로 또 촬영을 한다 할 때는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클리어 지워버리고요. 뭘 한번 해볼까요? 주위에 음, 뭐 음료가 있는데 이 녀석 그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데이터 모집하실 때 요걸 하나만 한쪽만 찍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어떻게 물건이 보일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많은 각도에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탑 누르시면은 멈추겠죠. 동일하게 다운로드, 이거는 뭐 워터라고 할까요? 네. 저장 계속. 자, 그러면 폴더 안에 새로운 또 압축 파일 하나 들어왔습니다. 위에도 압축 풀어주면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은 내가 붙였던 이름을 기반으로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하고 컨트롤 C, 앞서 풀었던 압축 파일이 락이었나요? 여기 컨트롤 V 해주면은 두 파일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겠죠. 예, 같이 들어와 있지만은 어쨌든 구분이 되게 락이라는 것과 워터라는 두 개의 파일이 확실히 구분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업로드 할게요. 얘는 이제 필요 없고요. 자, 그렇게 정보 취득이 다 되었다면 앞서서는 강의록에서는 종이컵하고 캔하고를 이렇게 학습을 했네요. 현재 좀 다 모았습니다. 자, add 글자 지금 안 보이는데 add existing data라는 거 선택을 하셔가지고 업로드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여기 폴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합쳤던 파일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 락이라는 곳에 현재 두 개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락, 업로드.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189개네요. 189개인데 이거 그대로 그냥 업로드 데이터 누르시면 쭉 다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건 해가지고 풀려버렸습니다. 다시 선택합니다. 락 폴더, 업로드.
이렇게 쭉 파일이 지금 업로드되고 있죠. 다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이 데이터셋에 워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요것들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쭉 보면 워터 되게 많이 찍혔네요. 예. 여기 또 주먹 보이는 부분 락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그 학습시킬 데이터를 다 모았으면은 방금 같이 엣지 임플스에다가 데이터를 갖다 업로드 해 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 위쪽에 데이터 소스가 현재 지금 업로드 된 녀석입니다. 그리고 라벨링이 필요한 것이 108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라벨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목이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라벨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물은 얘는 요거다라고 그냥 이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박스가 만들어지고요. 이 경계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머신러닝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이름은 요거고, 요런 모양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세이브 라벨 하시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 좀 삐져나간 부분 아이고, 조금 움직여 가지고 위치 조정해 주고 현재 있는 사이즈 조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요 이름 그대로 세이브하고 이 작업을 좀 반복하셔 가지고 우리가 올렸던 모든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라벨링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음. 좀 귀찮죠? 예.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것이 솔직히 라벨링 작업입니다. 라벨링 작업을 잘하면 학습률이 좀 좋고요. 대충 이렇게 만들다 보면 또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하나씩 맞춰가시면 좋겠어요. 음. 현재 지금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여러 개가 찍혀 있다 그러면은 추가로 넣으시게 되면은 새로운 라벨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부분까지는 빨간 색깔 요 라벨이고 요 영역은 뭐 파란 색깔 초록 색깔 라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움직이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 마크 여기를 잡으시면 되고요. 박스의 크기는 밑에 화살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이 라벨에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라벨 이름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삭제하실 거는 쉬프트 모양 그대로 누르시면 라벨이 삭제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지워버리고요. 인터넷에서 현재 사진을 좀 찾아가지고 업로드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사진 같은 경우에 여기는 신호등,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표지판, 예. 이거는 사람. 지금 제가 한국어 넣었는데 영문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건 사람이니까 똑같이 사람이 되겠죠. 여기도 사람이 될 거고 여기는 자동차. 영어로 넣는 게 낫다고 했으니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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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은 것들을 라벨링을 뭐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뭐 큰 분류일 때 사람, 강아지 뭐 그런 식으로 큰 분류일 때는 현재 방식보다는 여기 욜로라고 하는 분류 기법을 사용을 하시면은 제가 잡았던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되죠. 트래픽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신호등을 제가 딱 잡아줬고요. 제가 잡았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 구간을 잡아준 게 보입니다. 표지판 했던 거는 이거는 인식을 못하네요. 그리고 트래픽 라이트 카카카 해가지고 자동차들 쭉 다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렌지 색깔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도 여기 있었군요. 이렇게 해서 큰 분류 기반으로 여러분이 라벨링을 하겠다면 AI로 사용할 수 있는 라벨링 기법이 있거든요. 이거 바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특정한 그 라벨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시는 김에 그냥 프레임으로 기반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라벨링 작업 다 했고요. 데이터셋 보면은 지금 저는 작업을 계산기하고 예, 그리고 앞서 봤던 물 담아져 있던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두 종류로 라벨링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벨 필요한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나왔고요. 라벨링 작업 끝나고 나면은 Create Impulse라는 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학습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Create Impulse 클릭해 주시고요. 음, 처음에 아마 이게 96 x 96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사진을 96 x 96으로 해주는 게 디폴트 값인데 지금 그보다 좀 더 작은 반으로 나눈 48 x 48 그걸로 수정을 해줄게요.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요약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Add Processing 블록이라는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부분 Add 추가합니다. Add Loading 블록 이 역시도 우리는 이미지를 갖다가 디텍팅 할 거니까 이미지 부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서 Save Impulse 해주시면은 설정이 저장이 되고요. 저는 이제 배터리라는 라벨과 calculator라고 하는 라벨 두 종류로 구분해 가지고 디텍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미지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라벨링 했던 사진 하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파라미터에서 컬러를 어떻게 할 거냐, 컬러로 진행을 할 건지 또는 그레이로 진행을 할 건지 뭐 두 개 선택인데요. 어쨌든 그레이 스케일로 가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 용량이 RGB는 256바이트가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양이. 그래서 그레이로 지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할 때 넘겨주는 데이터는 요 모양으로 해가지고 전체 사이즈가 48바이 48이 되고요. 그리고 색상은 그레이로 그렇게 해서 학습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음. 자, 세이브 파라미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왔는데 예, 여기서 Generate Features라는 부분이 있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현재 클래스 즉 배터리라는 라벨과 Calculator라고 하는 라벨 두 개에 대해 가지고 총 154장에 대해서 얘가 데이터셋을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조금 기다리시면은 여기서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진행된 결과는 우측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잡 컴플리트 나오고 나면은 피처 익스플로 해가지고 현재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파란 색깔이 바틀 그리고 오렌지 색깔이 calculator라는 두 종류입니다. 어, 이제 요 장수를 다 자기가 분류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군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구분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잘 분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여기는 오렌지하고 파란색이 서로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요 밑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 있는 데이터,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삭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재 데이터가 요 군집상에 되도록이면은 현재와 같이 한 종류가 모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뭐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머신러닝을 진행을 할 건데 요런 네트워크 세팅입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학습을 할 거냐, 60번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 그 러닝률은 0.001 정도 하고 있고
트레이닝 프로세서는 현재는 뭐 CPU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GPU를 서로 연동시키시면은 GPU 성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GPU 성능이 안 좋다면 그냥 CPU만 가지고 진행하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시고, 여기 보면 GPU 사용하는 거는 프로페셔널 또는 엔터프라이즈인 버전, 즉 유료 결제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되는 기능이라서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무료로 테스트만 하고 있으니까 CPU밖에 선택을 못 하겠네요. 자, 일단 CPU 자 했습니다. 자, 밑에 들어와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이 FOMO라고 하는 모델을 갖다 사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저 디퍼런트 모델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선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FOMO라고 하는 게 Fast Object, More Object 해가지고 빠르게 뭐라고 할까요? 사물을 디텍팅하는 게 좀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있는 FOMO의 모바일 랩 버전 2.0 2.0.1 버전 요 녀석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 레이어는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놓을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이브 트레이닝 하면은 우측에 학습되는 과정이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작업이 좀 완료되면은 그때 다시 진행할게요. 트레이닝 끝나고 나면은 밑에와 같은 현재 모델에 대한 성능이 표현이 됩니다. 제가 지금 바틀하고 calculator 뭐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98.4% 수준의 정확도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뭐 백그라운드 배경이죠. 실제로 이제 배경이 있었고 요 배경 보면은 실제 라벨에 붙어 있던 배경인 거고, 요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예측한 사진을 보고 요게 배경이라 인식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틀이라고 하면 병인데 요 실제로 병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얘가 배경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5% 정도가 되고요. 실제 바틀 그대로 인식한 게 95% 정도 수준으로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칼큘레이터 계산기 같은 경우는 실제 계산기를 100% 정도 다 예측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정밀도로 나중에 학습 모델을 받을 수 있거나 정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룹핑이 잘 된 경우일 때는 정확도가 되게 높게 나타나고요. 두 물체들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경우에는 이 정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결과를 디플로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었던 거를 라이브러리 파일로 이제 받을 건데요. 설치 디플로이먼트 옵션이라는 선택을 하시면 C++ 라이브러리를 받을 건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받을 건지 뭐 등등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두이노 IDE라고 하는 스케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두이노용으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도록 할게요. 자, 아두이노 선택을 하고요. 서치에서 아두이노. 그러면 밑에 보이시는 두 가지 옵션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이미지 검출하는 데 있어서 속도 뭐 유사한 상태고, 디텍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얘는 0.25초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얘는 0.5초 정도, 약 2배 정도 되는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지 디텍션이 잘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램 소비율은 71KB인데 얘는 230KB로 램 사용량도 많고요. 그래서 토탈 성능을 보게 되면은 얘는 273 ms/s로 검출을 할 수가 있고, 이건 2배로 용량도 크게 나오고 있으니까 옵티마이즈 된 이 형식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셀렉티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빌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서서 학습된 그 모델이 이런 식으로 zip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파일 이름은 EI-ESP30S3-CV-Arduino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저장 눌러줄게요.
빌트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스케치에서 include 라이브러리에 add.zip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가지고 현재 다운받았던 파일을 그대로 라이브러리 설치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파일 예제 ESP32 S3 언더바 CV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로 들어가면 예제 파일로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걸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zip 파일 라이브러리 추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에 EI로 시작되던 거 요 녀석이네요. 요거 그대로 열기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파일 예제로 가시면 제일 하단에 있는 사용자 지정 라이브러리에 ESP32S3 CV 임페리 연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ESP32에 ESP32 카메라라는 예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리저런 설명이 들어와 있네요. 쭉 보시다가 자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은 현재 우리가 그 엣지 인플스에서 모델을 만들고 할 때 기본적인 디바이스로 사용됐던 것은 ESP-I라고 하는 모델 기반으로 좀 다 세팅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ESP-I가 아니라 ESP32 S3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앞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핀 번호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ESP-I 용은 요게 되어 있는 거고 AI Sync라는 녀석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쓸 거는 여기 있는 카메라 모델 중에서 ESP-32S3I라는 모델 코드를 그대로 핀 코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if ESP-I라면 이렇게 쭉 내려가시고 elif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요건지 한번 봐라는 거고요. 쭉 내려가지고 또 그게 아니라면 방금 복사했던 요건지 한번 봐라는 겁니다. elif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가 쓸 카메라는 요거죠. 예, 그래서 카메라 모델은 ESP-I AI Sync가 아니라 ESP32S3I라고 하는 요걸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름에 따라 가지고 패스하고 여기 있는 핀 코드 그대로 가져오겠네요. 자, 요 상태로 된 것을 먼저 업로드 시켜 주시길 바래요. 많이 걸렸죠? 자, 업로드 끝나고 나면은 출력되는 게 시리얼 모니터로 통해 가지고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켜보면은 현재는 결과 값이 뭐 카메라 앞쪽에 앞서 제가 학습시켰던 두 가지 예, 배터리라는 거하고 그리고 계산기하고 두 종류를 했는데 그 모든 게 검출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현재 뭐 오브젝트 디텍팅 인터 박스에 뭐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 만약에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할까요? 배터리를 들고 쳐다보게 만들면 이쪽에 배터리라고 하는 게 글자가 뜨죠. 예, 좀 끄겠습니다. 배터리인데 얘가 97% 확률로 배터리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XY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ESP32 카메라 봤던 화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X축으로 8, Y축으로 16 픽셀이 아까 만들었던 사각 박스, 경계 박스의 중심 위치가 됩니다. 그 중심 위치에서 여기가 만약에 8, 16이라고 할게요. 이 픽셀에서 미스가 8이고 8, 16이고 이런 박스 만들어졌다고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가 현재 이렇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 요 두 개를 보면은 현재 화면에서 이 물체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화면의 크기, 비친 크기를 갖다가 검출할 수 있으니까 현재 배터리인데 이것은 화면의 어느 쪽에 위치라고 그 사이즈는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정보로 다 지금 표시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기를 한번 가져가 보면요. 카메라 갖다 대니까 바로 계산기라고 하고 99.6% 거의 확신이죠. 예, 계산기가 확실하다라고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왼쪽에서부터 쭉 지나가면은 계산기,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바틀 이렇게 나타나고요.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계산기가 왼쪽에 X좌표 8이죠. 바틀은 오른쪽에 X좌표 16입니다. 8보다 16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는 계산기, 오른쪽에는 바틀 이런 식으로 검출이 되었다 알려주고 있죠.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예전에는 그 서버를 통해 가지고 AI 학습대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IoT를 많이 썼는데 그게 AIoT라고 하는 그런 분류고요. 이것이 이제 인터넷이 끊어지게 되면은 AI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얘가 터널에 들어갔다. 터널 속에서 와이파이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AI가 판독해야 될 그 결과값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안에다가 내가 학습된 그 AI 모델을 갖다가 집어넣고 요게 와이파이 통신이 안 되고 전원만 공급되면 그 결과를 바로 도출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분류 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calculator니 배터리 하는 글자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판단해서 어떤 예측값을 제시해 준 거고 요 결과가 나왔다면 뭐 어떻게 하라든지 불을 켜라든지 아니면은 서버 모터를 움직여 가지고 분류기에서 다른 쪽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을 이동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동작을 또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어, 앞서 봤던 이 코드가 좀 긴데 요거 하나하나 다 검토하기 힘드시면은 생성형 AI 집어넣으셔가지고 결과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결과값 출력하는 그런 변수는 뭔지 찾으셔가지고 그 변수가 만약에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코드를 추가를 하는 걸 생성형 AI로 여러분 좀 수정을 해서 업로드 하시면은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그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